여러분, 혹시 워런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비절라인 하다 보면 원장님이 워런티 체크하라고 하시는데 처음엔 그게 뭔지, 왜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놓치면 병원에 큰 손해가 생길 수도 있대요. 오늘 이런 실수하시지 않도록 윤주쌤이랑 교정 종료부터 워런티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윤주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주입니다. 쌤, 인비절라인에서는 워런티라는 단어가 있던데 그게 뭔 말을 하는 걸까요? 워런티는 쉽게 말하면, 가전제품 그런 것처럼 무상 AS 보증기간이에요. 장치 종류마다 이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 안에는 치아를 더 움직이기 위한 추가 장치를 병원이나 환자가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계속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교정 마무리 단계에서 디테일을 더 정밀하게 잡고 싶을 때나, 이럴 때 워런티 기간을 이제 잘 활용하는 거죠. 네, 그럼 장치 개수 다 채웠다고 무조건 끝이 아니라 워런티 기간 안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환자가 더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환자 눈에는 완벽해 보여도 전문가인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앞니 각도를 조금 더 넣거나 교합을 더 긴밀하게 맞추고 싶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때 워런티 기간 안에 추가 장치, 임상에서는 어디셔널 얼라이너 AA라고 하는데, 이 장치를 추가적으로 더 시켜서 마무리를 더 예쁘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 다 채우고 워런티 남은 걸로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 교정 진단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처음 시작할 때랑 똑같이 구강 내 스캔이랑 진단 자료를 다시 체득해서 미국 본사로 자료를 전송해야 하는데, 현 상태에서 교정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치아에 붙어있는 어태치먼트도 다 제거해야 되고, 1화에서 다뤘던 진단 과정을 다시 한번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어떤 치과는 치아 이동이 필요한 부분만 어태치먼트를 제거하고 수정이 필요한 치아만 다시 부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리고 아까 워런티 기간은 장치 종류마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인비절라인 장치 종류에 관해서는 1, 2, 3화에서 언급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참에 종류 말씀해 주시면서 기간도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아직 종류를 제대로 다룬 적이 없었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비절라인 장치는 크게 퍼스트, 라이트, 모더레이트, 컴프리헨시브 이렇게 나눠요. 첫 번째로 퍼스트는 유치와 영구치가 섞여 있는 성장기 소화 교정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워런티는 이제 18개월 정도고, 두 번째 라이트는 뭐 예를 들어 앞니만 살짝 삐뚤어졌거나 예전에 교정했는데 살짝 틀어져서 재교정하는 간단한 케이스에 사용을 하는데, 장치는 14단계까지만 나오고 워런티도 1년 정도로 짧아요. 세 번째로 모더레이트 같은 경우는 중간 난이도 케이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간은 이제 2년 정도예요. 마지막으로 컴프리헨시브는 발치를 해야 하거나 치아 이동량이 좀 많은 케이스에 쓰는 장치로, 이거는 장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무제한이고, 워런티도 무려 5년으로 이제 제일 깁니다. 그럼 케이스가 복잡할수록 워런티 기간도 길어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교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 이 환자가 어떤 장치로 시작했는지 확인을 하고 워런티 만료일이 언제인지 꼭 체크를 해야 돼요. 덴트앱 이제 차트 상단에 교정 시작일과 함께 기입해 두면 더 좋겠죠. 만약에 만료일이 언제인지 체크를 안 해두면 어떤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만료일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무상 AS 혜택이 사라져요. 이를 모르고 정밀 스캔 후 새로 장치를 시켰을 때 인비절라인 본사에 병원이 내야 하는 기공료 자체가 완전히 새로 청구가 됩니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최소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단위 비용이 청구서로 날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런티 체크가 누락되어 치과는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문득 생각난 건데, 옛날에 저희 막 스캔러팁 하나 없어져서 적출물 뒤지고, 한 번은 비싼 그 아이테로 구강 스캐너를 떨어뜨리는 사고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네요. 네. 전 직장이라면 저랑 같이 다녔던 거기 맞나요? 거기 거기는 아닌데, 하나는 신촌이고, 네, 뭐 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1년차 때 큐어링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행히 헤드만 깨져서 원장님이 책임을 묻거나 청구하시진 않았지만, 그때는 얼마나 식은땀이 줄줄 났던지 우픈 추억이네요. 원장님이 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청구를 안 한 거겠죠? 마음이 너그러우신 거 아닐까요? 마음이 부자였던. 마음이 부자. 네.
스케일러틱 같은 거는 그나마 비용이 싸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인비절라인은 액수가 커서 진짜 실수하면 얼마나 난감할까요? 그러니까요. 원장님이 환자분이 이제 한두 명도 아니고 일일이 다 체크하실 수 없기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옆에서 체크하고 서포트해주면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환자들도 이제 모르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버리면 모두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아, 워런티 만료일 관리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네요. 그럼 워런티 기간 안에 추가 장치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다음은 뭘 하면 되나요? 환자분께 미리 오늘 어태치먼트 다 제거하고 스캔이랑 자료 체득을 다시 할 거예요라고 사전에 고지를 해드리고 어태치먼트 제거하고 스캔하고 일화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료 체득하고 자료를 이제 전송하면 됩니다. 환자분께 사전 설명을 안 드리면 좀 당황하시는 경우도 있기에 차트 흐름을 보고 다음 진료 내용을 미리 고지 드리는 것도 좀 하나의 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마취를 하는 스크류 식립이나 재진단 자료 체득 디본딩처럼 체어 타임이 긴 진료는 뭐 미리 설명을 드려서 식사를 하고 오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원장님도 환자분도 지금 상태로 만족한다. 이제 끝내자 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교정 종료 단계인데요. 치아에 붙어있는 어태치먼트를 싹 다 제거하는데 이걸 이제 디본딩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근데 여기서 많이 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실수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치아랑 그 어태치먼트 색이 유사하다고 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사해서 물을 뿌리면서 눈으로만 보면은 좀 다 제거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에어를 칙 불어서 보면 건조된 상태에서 덜 깎인 잉여 레진들이 하얗게 올라와 보이거든요. 환자 치면에 손상이 가지 않게 레진만 깔끔하게 폴리싱하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교정장치 제거했다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치아에 울룩불룩 뭐가 남아있다면 다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좀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날 진료는 해피엔딩인가요? 네. 그것도 맞지만 교정이 끝난 직후에 가장 예쁜 최종 구강 상태를 사진과 엑스레이로 남겨놓는 것이 좋아요. 그걸 종료 진단 자료를 체득한다고 하는데 꼭 반드시 촬영을 해야 됩니다. 교정이 끝났는데 왜 또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환자분들에게 좀 목적을 잘 설명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나중에 환자분이 1, 2년 뒤에 유지장치를 잘 안 끼거나 픽스드가 떨어져서 치아가 다시 틀어져서 오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때 환자분 예전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잘 되었는데 유지가 안 되어서 틀어지셨네요 라고 객관적으로 비교해드릴 증거 자료가 필요한 거기도 하고 치료 종료 당시의 기록이 남아있어야 명확하게 비교하고 대처할 수 있고 이 종료 자료가 없으면 애초에 교정이 덜 끝난 건지 아니면은 환자분이 이제 떨어진 상태로 방치를 하셔서 그렇게 된 건지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되게 난감할 수도 있고 교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환자분께는 졸업사진을 예쁘게 잘 남겨놔야 저희도 교정이 끝나고 유지관리를 잘 해드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아, 나중에 틀어졌을 때 그 상태로 다시 돌리기 위한 말 그대로 기준점을 남기는 거네요. 그렇죠. 처음 시작 때 자료를 남겨놨는데 마무리된 사진이 남아있지 않으면 좀 속상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교정 종료 자료까지 다 하면 진짜 끝인가요? 유지장치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인비절라인은 유지장치가 따로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뭐가 다른가요? 인비절라인으로 교정하시는 분들은 보통 안쪽에 붙이는 픽스들을 기본으로 하고 꼈다 뺐다 하는 장치로 인비절라인 본사에서 나오는 비베라라는 투명 유지 장치가 있는데요. 인비절라인 장치랑 소재나 느낌이 비슷해서 이질감이 없고 신미성이 좀 좋거든요. 게다가 비베라 같은 경우는 한 번 주문할 때 똑같은 장치가 3세트씩 포장돼서 오기 때문에 잃어버려도 스페어가 있다는 좀 장점도 있어요. 근데 일반 브라켓 교정한 사람들 보면 이제 썰컴 유지장치 쓰잖아요. 그거랑 비베라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인비절라인 환자는 비베라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인비절라인 환자도 설컨퍼렌셜 유지 장치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핑크색 레진에 이제 철사가 연결된 이제 교정 기공물이잖아요. 비베라는 원하면 선택하시는 건데 환자 구강 상태에 따라 일반 기공소에서 만드는 썰컴 장치를 쓰기도 하고 평소에 말을 많이 하거나 보여지는 게 중요한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이 비베라를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외관상 보면 썰컴 장치가 좀 더 튼튼하고 비베라는 투명 장치고 또 엄청 딱딱하진 않아 보여서 유지가 좀 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은 좀 어때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비베라 같은 경우는 투명해서 예쁘고 이물감이 적지만 치아가 만약에 틀어졌을 때 장치 자체를 조이거나 변형할 수가 없어요. 틀어지면 이제 새로 스캔해서 재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썰컴은 부피가 커서 좀 발음도 세고 보기에는 안 예쁜데 내구성이 좋고 위아래 치아가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교합 안착을 도와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또 스페이스가 생기거나 장치가 안 맞으면 원장님이 클래스프를 조정하거나 조이기도 하거든요. 환자의 이갈이 습관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적합한 유지 장치를 선택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건 교정 끝나는 날 바로 유지 장치 착용시키고 귀가시키는 건가요? 스캔을 뜨거나 본을 떠서 본사나 기공소로 보내야 하니까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가 걸려요. 유지장치가 올 때까지 예쁘게 마무리한 치아가 틀어질 수 있으니 최종 유지장치가 도착할 때까지는 환자분이 마지막에 끼고 계셨던 인비절라인 장치를 임시 유지장치 대용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교정 종료까지 해서 인비지얼라인 시리즈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번 콘텐츠 만들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라디오 같은 팟캐스트 형식이다 보니 손으로 직접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게 제일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이제 왜 이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머릿속 원리만큼은 확실하게 짚어드렸으니 나만의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가며 진료 마스터가 되시길 바래요. 명품 치과 위생사 카페를 보면 교정을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던데 이 영상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궁금한 게 많이 남는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오실 테니까요. 채널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안녕.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